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하는 리더의 이야기 경세재민촉의 차윤아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의료인은 누굴까요? 아마도 대부분 간호조무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1960년대에 정부가 간호사의 대체 인력으로 조성하게 된 간호조무사는요. 그동안 모자 보건, 결핵 퇴치, 예방접종과 같은 국가의 중요한 보건 사업을 의료인과 함께 이끌어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의료 현장에서 국민의 건강 지킴이로서 최선을 다해 환자들을 돌보고 있을 간호조무사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과 초고령 사회 진입 등으로 간호조무사들의 역할은 전방위적으로 더욱더 넓혀져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차별과 불공정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보건의료 현장의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와 처우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정당한 대우를 받는 당당한 간호인력이 되겠습니다. 더 건강한 국민을 위해 더 가까이 다가가.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동네 1차 의료기관의 간호인력입니다. 더 전문적인 교육으로 국민들이 간호조무사를 만나면 굉장히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조무사가 우리는 간호조무사로도 너무나 행복하다. 자긍심을 가지고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건강에 진심을 더하다.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어떤 곳인지 소개부터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1973년도에 협회가 설립되었고요. 올해 지난 6월 21일부터 법정단체가 됐습니다. 저희 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현재 자격 배출은 91만 정도 배출이 됐고 현장에는 24만 간호조무사가 함께 근무하고 있고 치과, 내과, 그다음에 한방 또 여러 파트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인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님도 아프실 때 가장 먼저 찾는 동네 1차 의료기관에 네. 간호조무사 80% 이상이 근무하고 있는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인력입니다. 아마 간호조무사를 한 번도 안 만나본 사람은 없습니다. 없을 거예요. 네,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만큼 이제 국민 곁에 늘 가까이서 이제 맞습니다. 돌봐주시는 분들인 건데 네. 저희가 좀 헷갈리는 게 간호조무사와 네. 간호사는 좀 다른 직종인 거죠? 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교육 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간호사는 대학에서 4년 동안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고요. 간호조무사는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간호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응시 간호조무사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를 해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간호사들은 상급기관, 여러 가지 3차 의료기관, 상급기관에 더 많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간호조무사는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의료기관 또는 지역사회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과 조금 더 가까이, 밀접하게 있는 간호인력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간호조무사와 간호사는 이제 취득하는 방법이 다른 거고 또 주로 이제 간호사분들은 큰 상급병원에서 맞습니다. 많이 일을 하시고 네네. 간호조무사분들은 우리가 동네에서 자주 가는 병원에서 네네네. 자주 볼 수 가장 있는 많이 만나요. 가장 많이 볼 수 네네. 있는 이제 분들인 건데 하는 일이 많이 다른가요? 비슷하지 않나요? 물론 상급기관에서는 저희가 간호사를 보조하는 역할도 하고 있지만 1차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 감독 하에 저희가 간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의사와 함께 1차 의료기관에서는 간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 인력입니다. 간호조무사. 그렇군요. 보니까 지금 간호 인력의 한 85%. 네.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맞습니다. 텐데 네네. 대부분이 그러면은 간호조무사시라고요? 네네. 이제는 모든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예방 중심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특히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통합돌봄에 지금은 현재 간호조무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그 역할의 중심에서 아마 간호조무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사와 함께 본인의 집에 방문해서 간호조무사가 여러 가지들을 요소를 체크를 해서 그들이 병에 더 중증도가 심해지지 않고 저희가 행복하게 노인들이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역할을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돌봄이 필요한 곳 어디든 네. 돌봄의 공백이 있는 곳 어디든 네. 간호조무사가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그렇다면 간호조무사분들의 처우는 좀 어떤 편인가요? 네, 간호조무사 처우가 너무나 지금 많이 열악합니다. 특히 저희 간호조무사는 아무래도 특성화고등학교나 그 간호학원에서 저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고졸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간호조무사 학력은 사실은 전문학사, 학사, 뭐 석사, 박사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희가 간호학원으로 저희가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고졸이라는 그런 플레임에 쌓여서 또 보조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장에 그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 처우가 열악해지지 않나. 특히나 1차 의료기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간호조무사가 휴가를 가고 싶어도 원장님 한 분과 간호조무사 두 분이 근무하고 있으면 네.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곧 휴가가 원장님이 쉬는 날, 원장님이 뭐 병원에 나오지 않은 날이 저의 휴가가 되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그래서 병가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받으려고 하면 병원을 퇴사하고 갈 수밖에 없는 5인 미만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래요. 이런 것들도 좀 제도적으로 조금 5인 미만 사업자에도 근로기준법이 좀 적용이 돼야지만 간호조무사가 또 더 어쨌든 간호조무사가 행복해야 국민들한테 더 많은 서비스를 그럼요.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런데 협회가 생긴 지 아까 52년이라고 했나요? 거의 네, 반세기가 네, 네. 지났는데 이제서야 올해 그렇습니다. 네. 법정단체로 공식 인정을 받았어요. 맞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네, 너무나 싶은데 안타까운. 이유가 뭘까요? 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고 사실 73년도에 협회가 탄생됐지만 간호조무사라는 직종은 60년도에 탄생됐습니다. 60년도에 탄생돼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 또 파독이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국가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한 간호 인력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데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법정단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임의단체로 저희가 있다가 너무나 또 간호조무사가 그동안 간호 인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반세기가 지난 지금에라도 법정단체로 인정받았고 앞으로는 이제 법정단체로 인정받은 것만큼 간호조무사가 그 법적 지위의 향상에 제대로 된 그 제도 안에서 저희가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는 간호조무사는 사실 OECD에 보고하는 간호인력입니다. 예. 간호사, 간호조무사 같이 보고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법정단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뭔가 간호조무사를 위한 뭐 역할, 제도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회의 테이블에 저희가 갈 수가 없었죠. 네. 근데 이제는 저희가 간호조무사로서 정정당당하게 방향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저희 입으로 저희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됐다. 네, 맞습니다. 아, 그게 바로 법정단체로 법정단체. 공식 인정이 되고 안 되고 네, 차이가 큰 있습니다. 차이인 네, 거예요. 네. 차이가 있고 또 그런데 현행법에서는요. 당직 의료인은 의료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해당이 된다. 네. 그래서 간호조무사는 여기서 이제 배제되고 있다고 네. 하던데 네.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간호조무사분들도 간호사분들과 거의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며 네. 뭐 큰 병원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야간 당직 같은 것도 많이 하실 네, 텐데 네. 이게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네, 많이 속상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지금도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간호조무사가 근무하지만 당직 의료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보건복지부 유권 해석에 의료인이 아니고 저희 간호조무사는 보건의료인입니다. 네. 의료인은 의사, 치과,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분들을 다 보건의료인이라고 하는데요. 보건의료인이라는 그 문구 하나로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당직 의료인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너무나 야간 수당을 부당한 못 받는 거예요? 야간 수당 당연히 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럼 네, 밤늦게 실제 그런데 일을 이제 하는- 근무를 하고 있지만 네. 시간 외 근무로 인정받고 있는 거죠. 아, 야간 수당이 아니고 네, 시간 외 근무 수당을 받을 네. 수밖에 없게 그런데 된다는 사실은 거예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다 근무하고 있음에도 그것들이 뭐 보건의료인이냐 의료인이냐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당직 의료인에 포함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법령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라도 그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법안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럼 이를 이제 개정하기 위해서 관련 법안들이 네, 준비되고 법안이 있다고 지금들 하는데 나와 있고요. 네. 이 부분을 이제 좀 관철시키기 위해서 협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계신 거죠? 뭐 여러 가지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견 수렴을 했을 때 간호조무사가 야간 당직 의료인으로 했을 때 조금 제대로 수행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이런 의견을 내신 단체들도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사실 조금 불안하다 이런 말씀들 하셨거든요. 그러면 실제 저희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그 간호조무사들 포함해서 앞으로 또 근무할 간호조무사들의 직무 향상 교육을 더 많이 수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어떤 식으로 저희가 커리큘럼을 짜서 할지는 그거는 앞으로 법령이 개정된 다음에 같이 하고, 실제 저희가 간호조무사가 간호조무사 3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700시간 이상 교육을 받으면 의사지시서를 받아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똑같이 간호조무사, 방문 간호조무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당직 의료인에 포함시켜 주시기를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간호조무사님들의 이제 업무를 좀 살펴보면 실제로 환자들을 다양한 분들을 만나실 텐데 맞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요. 회장님도 이제 간호조무사 네, 일을 오래 맞습니다. 하셨잖아요. 네. 직접 겪으셨던 일도 있으실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새롭고, 그래서 그 중고등학교 때 왔던 그런 친구들한테는 뭐 누구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는 어른이 돼서 뭐 누군가의 부인이 되고 누군가의 남편이 되고 누군가의 엄마 아빠가 돼서 왔을 때는 갑자기 가회가 존댓말을 하게 새로우시겠어요. 되거나 그러면 야. 왜 그러십니까 갑자기. 네, 근데 이제 네. 너무나 성인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네. 보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성장 과정도 또 보면서 여러 가지 히스토리, 메디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그런 분들이, 노인 분들이 이제는 지역사회를 가서 내년부터 해야 되는 통합 돌봄에 간호조무사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동안은 의료 중심, 병원으로 찾아와서 진료를 받았지만 이제 거동이 불편해서 이제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이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될 때 그때 모든 히스토리를 알고 있는 간호조무사가 의사와 함께 가는 게 가장 맞죠. 그래서 의사들이 또 다 알지 못하는 디테일까지 저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 간호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보니까 간호조무사들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한 사례들도 네, 많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간호사를 사칭한다. 근데 저희는 한 번도 간호사가 되고 뭐 사칭하거나 뭐 그런 건 없고요. 국민들께 이게 저희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간호조무사로도 너무나 행복하다. 네, 그래서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 인력으로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그다음에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이렇게 조금 사칭 이런 말을 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너무 상처가 될 것 같은데. 네, 너무나 만든 상처, 보조. 그다음에 저희는 분명히 간호조무사입니다. 간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조무사인데, 간호자는 이렇게 좀 살짝 뒤로 빼고 조무사라는, 근데 사실 조무라는 말들이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또 나쁜 또 이런 뜻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저희는 간호조무사라고 불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모르시죠? 다른 직업이었어? 이걸 사실 네. 이번에야 이제 알게 네. 됐는데 네. 이걸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사실 속상한 부분이 있는데, 예. 사실 예를 들면 그 유치원에도 보육교사 있고,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유치원 전교사는 유치원에서 근무하잖아요. 약간 명확하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호조무사는 1차 의료기관이나 지역사회에서 더 핵심, 아주 기초적인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상급기관에서는 간호사. 근데 저는 사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간호조무사를 만나면 굉장히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간호조무사는 1차 의료기관이나 지역사회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를 만난다는 건 병의 중증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얘기고, 잘 관리가 되고 있다는. 네, 알겠습니다. 뭐 간호사 분들이건 간호조무사 분들이건 이렇게 굳이 구분하기보다 그냥 다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네네네. 예. 네, 현장에서는 사실은 간호는 원팀이고 의료는 원팀입니다.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제도적인 것 때문에 협회 간에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의견 충돌이 좀 있을 수 있지만, 현장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간호사, 간호조무사 모든 보건 의료인이 원팀이 돼야지만 그것들이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
서비스, 간호 서비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는 굉장히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군요. 호칭은 뭐 간호사라고 해서 선생님이고 저희한테는 선생님이고 그렇진 않고요. 모두 병원에 근무하면 아마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는 것 같고 네. 특히나 지금 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국민들이 가장 아주 좋아하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도 거기도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본인들이 하는 업무들이 조금 더 구분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들은 조금 요양보호사와 그다음에 돌봄 인력인 그런 분들과 조금 업무가 명확하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협회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돌봄 인력과 또 간호 인력은 명확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간호 인력으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가끔 여사님이라고 부르면서 정말요? 여러 가지 돌봄 해주시는 분과 조금 혼동하시는 분들이 아유, 그건 또 계시더라고요. 너무 무례한 그렇지 않다라는 것 것도 같은데. 네. 국민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이제 보면서 좀 의문이었던 게 간호조무사를 선발하는데 학력 제한이 있었다고. 근데 그 학력 네. 제한이 오히려 학력이 높으면 시험을 못 본다. 맞습니다. 그런 게 맞아요? 네, 간호조무사는 현재 지금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간호학을 공부한 자 또는 간호학원에서 공부한 자에게만 응시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협회장으로서 간호조무사가 꼭 대학에서 배출돼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들이 어디서 공부하고 싶은지에 대한 선택권은 본인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를 저희가 예를 들어보면 사회복지사는 본인이 사이버로 공부하고 싶은 사람, 2년제, 4년제, 여러분 평생교육원 본인이 공부하고 싶은 데서 공부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는데 유독 간호조무사만 간호학원으로 저희가 국한을 해놓은 것들은 너무나 잘못됐고 그러면 이제 평상시에 조금 이게 보면 요즘에 전문대에서 여러분 특성화고 전문대에서 의료복지학과나 의료미용학과 또는 또 여러 가지 보건의료행정학과에서도 간호조무사가 되려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2학점, 3학점 공부를 해도 그 인정이 받지 않으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했지만 수업 끝나고 다시 학원을 가거나 또는 방학 때 가거나 또 어느 학교는 보건의료행정학과지만 3년제거든요. 3년제니까 졸업을 하고 나서 다시 1년 동안 학원을 가야 되는 이런 불합리함.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한 것들에 대한 이수 과목은 조금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응시 자격을 학교에다가 또 준다고 하면은 학생들이 그런 불합리한 일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학교대로 또 지금 굉장히 또 많은 금액적으로 좀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학생들이 학원을 가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시 장학금으로 학원비를 또 이렇게 좀 지원해준 이런 학교도 있습니다. 굉장히 불필요한. 정말 불필요하네요. 이제는 당당하게 말씀드린 대로 간호사가 꼭 다 되고 싶지는 않고요. 저희는 간호조무사로도 굉장히 행복하다는 것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학력 제한이라는 거를 만약에 없애려면은 어떤 법안 마련이 필요한 건가요? 네, 사실 법안이 여러 차례 저희가 50년 동안 오면서 여러 차례 법안이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직역들의 직역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특정 단체나 이런 때문에 법안이 발의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건 너무나 모든 분들이 혹시 지난해 한 2, 3년 정도 전에 간호법이라고 굉장히 나를 떠들썩하게 했었던 그때 간호법도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었거든요. 들어있었는데 그때도 모든 국민들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상당수 국회의원들도 이거는 잘못된 법이다. 그렇지만 이게 단체 간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 힘의 논리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좀 슬픈 그런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 머리가 굉장히 이렇게 예쁘죠, 아나운서님? 2년 전에는 삭발을 했었거든요. 정말요? 삭발하고 그 단식하면서 간호법 때문에. 간호법이 사실은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위한 법이면 사실은 처음부터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같이 모여서 이렇게 이 법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내용을 담을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법정단체가 아니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한 직종의 단체에 의해서 간호법이 만들어졌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통과되면서 굉장히 제가 저항을 굉장히 많이 했죠, 저희 협회가. 근데 어쨌든 저희가 간호법이 통과가 되면서 거기 내용 안에 부대 의견으로 간호조무사의 응시 자격, 학력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대 의견을 남겼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럼요. 본인들이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게끔 이것들은 반드시 법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못되고 불합리하고 네, 그런 거는 네. 좀 잘 바뀌어야죠. 그런데 꼭 어느 힘의 논리 뭐 이거는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또 국민들 옆에서 어떤 누군가가 간호조무사가 국민 곁에서 굉장히 가까이 또 가장 먼저 이렇게 간호 업무를 한다고 하면 그들에게 좀 더 책임을 주고 또 제대로 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이나 여러 가지 제도가 함께 동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쭉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계속 강조하시던 부분이 앞으로의 간호조무사 역할은 더 커질 수밖에 맞습니다. 없다. 네. 그게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바로 초고령 사회로 맞습니다. 진입을 하면서 네. 돌봄의 공백이 네. 생길 수밖에 없고 네. 이제 그 틈을 간호조무사가 채워줄 수 있다라는 네. 건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방향을 그리고 계신가요? 네, 말씀드린 대로 간호조무사는 1차 의료기관에서 의사치과 한의사 지도감독하에 간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4월부터 시작하려면 통합 돌봄에 지금 간호조무사가 같이 이렇게 인력으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토론회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의사들이 사실은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인력들이 함께 있어야지만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의사가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통합돌봄에서 지역 거의 재택 포함해서 가서 내가 수행하려고 해도 간호조무사 함께 일하고 있던 간호조무사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 인력이 없으니까 혼자 운전하고 혼자 가서 설명하고 혼자 다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니까 본인들이 할 수가 없다. 이것들은 인력 문제부터 해결이 돼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간호조무사는 그 통합돌봄이나 여러 가지 초고령 사회에서 우리 몸으로 얘기하면 모세혈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빈만큼 모세혈관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한 그 기관이죠. 역할을 중추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되고 간호조무사가 그 역할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협회에서 한 캠페인을 네.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캠페인의 이름이 바로 지금 가까운 곳에서 간호조무사의 손. 네.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네.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와 환자를 연결해주는 손이 간호조무사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간호조무사의 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국민들이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간호조무사는 보건의료인 간호인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조라는 뭐 이런 인식은 조금 내려놔 주시고요. 이제 국민들에게 가장 가까이서 손 잡아주는 간호조무사라는 것들 꼭 기억해 주시고 이제 내일부터 혹시 아나운서님도 병원에 가시거나 그러면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보건의료인 간호조무사군요 라고 이렇게 먼저 이렇게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그럼요. 이제 더 가까이 느껴질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협회를 통해서 간호조무사님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지 쭉 얘기를 네. 들어보니까 정말 고생도 많이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같고 지금도 현장에서 또 네. 밤낮으로 맞습니다. 애쓰고 계신 간호조무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께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전국에 사랑하는 간호조무사 모든 분들께 노고가 많고 고생이 많다고 내가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장에 여러 가지 처우나 이런 것들이 좀 열악해도 그 현장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협회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과 또 여러 가지 그 인력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돼서 간호조무사가 당당하게 간호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협회와 함께 목소리 내고 또 협회와 함께 발전하는 간호조무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이제 법정 단체가 됐으니까요. 앞으로 할 일도 많으실 것 같고 네. 할 수 있는 일도 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국민들의 아픈 손을 많이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